나는 예전부터 계속 말했잖아. 너랑 얘기하는 거 싫다고. 네가 한 짓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내가 널 원하게 되는 건 아니야. 이 엄마가 쌓아오던 삶은 그녀가 사라지는 순간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저 희망만을 붙잡고 있게 됩니다. 그녀는 꿈을 쫓고 있었어요. TV에서 보던 일이 이제 노가 직접 겪고 있네. 아직 그녀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찾으려는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나를 놀라게 하잖아. 파트너, 나를 놀라게 하잖아. 여보세요? 티파니가 직접 말해주는 것처럼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야? 아무 말도 정말 못하겠어.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기회면 돼. 잠자분이요. K91 오퍼레이터 35번입니다. 긴급 상황은 어디에서 발생했나요? 네, 저희 엄마가 24시간 넘게 실종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연락도 못 하셨나요? 어제 문자 한 번 오긴 했는데 그게 12시쯤이라서 저는 자고 있었어요. 그 후 어머니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2021년 이른 봄 35세 티파니 포스터 스타크스는 24시간 넘게 아무 소식도 목격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형사사법을 공부하던 조지아 군사대학 수업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나 자매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은 당연히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 티파니 니콜 포스터는 쇼핑을 하러 레이크사이드 웨이에 위치한 크릭사이드 앳 화이트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것이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3월 2일 포스터 양은 대학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그녀에 대한 실종 신고가 이 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며 내면과 외면 모두 아름다운 분입니다. 세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제 절친입니다. 이 일은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도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어떤 상태인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선 안 됩니다. 제 손녀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가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뭔가 느낌이 와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여기가 누난인가요?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몇 살이신가요? 30대 정도야.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어떤 옷을 입고 계셨는지 아시나요? 어머니께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셔서요. 어머니께서 운전하시는 차가 있으신가요? 네, 어머니께서는 비싼 알티마를 운전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실종되신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3월 5일 포스터 양은 예정된 근무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 11일 포스터 양은 텍사스로 가는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한 부부안관이 레이크사이드 아파트에 있는 그들의 아파트로 가서 최초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레지널드 로버트슨, 즉 당시 포스터 양의 남자친구이자 약혼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어머니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이 와 있었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그건 정말 악몽 같았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알겠어? 아마도 그녀가 여러분에게 지쳤거나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알죠? 어쩌면 그냥 엄마만의 하루를 보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녀는 자기 관리에 굉장히 신경 썼고 그런 작은 하루나 외출을 즐겼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녀가 그냥 휴가를 가기로 하고 여러분을 두고 떠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 돌아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진짜로 잘못됐다고 느끼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레지널드는 레지라 불렸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었어요. 그녀는 쇼핑을 하러 나갔고요. 그게 아침쯤이었어요. 경찰은 이것이 그녀가 스스로 떠난 것인지 판단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모든 게 지겨워서 떠난 건지 아니면 잠깐 쉬고 싶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인 건지 말이에요.
그녀에겐 내 자매와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냥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순 없잖아요. 그녀는 절대 아이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로 두고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좋아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그녀의 사진을 보면 항상 포즈를 취하며 미소 짓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멈췄어요. 그녀는 수사기관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녀의 목표는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집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녀가 목표로 했던 거예요. 네, 그녀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일을 여러 개 하는 걸 보고 못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모두가 조용해지거나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심지어 무언가를 하고 있어도 그녀가 웃긴 말을 하면 갑자기 웃음이 터지고 모두가 쳐다보면서 다 같이 웃게 돼요. 네, 그녀는 정말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어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티파니가 당신을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녀의 웃음은 정말 전염적이에요. 정말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그녀는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웃었죠. 정말로. 그래서 네, 그녀와 함께 있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 티파니는 헨리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교정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또한 여러 사업장에서 보안 업무도 했어요. 그녀는 강인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하루에도 여러 번, 매일 대화하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녀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그 가족을 떠받치는 버팀목이었어요. 티파니는 다소 복잡한 연애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와 전 남편과의 관계는 때때로 갈등이 있었지만 결혼이 끝난 후에도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티파니와 레지 두 사람은 사실 그녀가 교도관으로 일하던 교정시설이나 교도소에서 만났습니다. 그 관계는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두 사람은 여기 카웨타 카운티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티프는 그를 어떻게 만났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사를 했지만 그냥 기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녀를 판단하거나 그런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행복해 보였어요. 처음에 그들이 만났을 때 아이들도 잘 지냈어요. 마치 한 가족처럼 행복해 보였죠. 겉으로 보기엔 그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티프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티프는 막 이혼을 하고 자신을 찾으려고 했고 행복해질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는 모임에도 왔고 아이들도 데려왔죠. 우리는 티프가 행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대중이 티ffany의 실종 소식을 듣기 몇 주 전 형사들은 이미 그녀의 약혼자인 당시 44세 레지널드 로버트슨, 즉 레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대화에서 주목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으러 왔고 형사들과 대화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죠? 오늘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는 거죠. 아마 저한테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질문이 있으면 할게요. 제 여자친구나 미스터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물어보시겠죠. 스미스 씨, 당신은 체포된 게 아니죠, 맞죠? 그날 아침 보안관들이 처음 왔을 때 저희는 바빴어요.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 중이었고 저희는 늦잠을 잤죠.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갔고 그녀는 먼저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볼일을 보러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녀가 언제 떠났는지, 왜 떠났는지, 볼일을 보러 간 건지, 그녀의 유일한 차, 새 차를 타고 간 건지 등 모든 시간대가 맞지 않았어요. 어젯밤 몇 시간 주무셨어요? 모르겠어요. 글쎄요. 아마 4시간이요. 그는 최고예요. 저는 그냥 제 약혼자가 어디 있는지 걱정돼요. 월요일에 글을 놓쳤다고 하셨죠? 그게 언제였나요? 월요일이요? 아니요. 저는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거기 있었어요. 저와 그녀의 딸이 있었어요. 그녀는 문 근처에 있었고 저는 화장실이 급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엄마 어디 가냐고 물으니 모른다고 했어요. 그녀는 어차피 그녀는 나가서 이것저것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왜냐면 알겠어요? 그녀도 장을 봐야 했어요. 저는 그녀가 볼일을 보고 장을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티파니 위치 확실히 아세요? 어떻게?
지금 티파니 알테마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아세요? 아니요. 어떻게 같은 비율로? 모르겠어요. 거짓말 탐지기는 단순한 요청이었어요. 만약 그가 숨길 게 없고 수사에 협조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거짓말 탐지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게 그가 지금까지 진실을 말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산에서 아직 소식 들은 거 있어요? 아니요, 아직요. 지금 차를 보색하고 있어요. 알겠죠? 거짓말 탐지기 후에 했던 그의 경찰 인터뷰를 보면 그는 좀 느긋해 보여요. 그렇죠? 그는 좀 느긋하고 마치 모든 게 괜찮은 것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는 듯이 약간 모르는 척 연기하는 것 같아요. 전화 얘기는 잊으시고 당신 이야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언제인가요? 시간은 따로 확인 안 했어요. 잘 몰라요. 제 생각에는 11시에서 2시, 3시 아니면 이른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신고하실 때 7시 30분에서 8시쯤이라고 하셨죠? 알겠어요. 저는 아직 아침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12시나 1시라고 하셨고 이제는 11시에서 3시 사이로 20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좀 더 좁혀봐, 리치. 내가 그렇게 말했어. 아침보다는 늦었어. 그랬지. 왜냐하면 그때 내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갔으니까. 유 하이스쿨에 한 명을 내려준 후 어디로 갔나요?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거기서 뵙겠습니다. 네. 그녀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딸도 거기 있었어요. 티파니가 떠날 때 어디에 있었나요? 화장실에 있었어요. 두 분은 얼마나 오래 만나셨어요? 한 8년이나 9년 정도요. 포에타 카운티는 작은 지역이에요. 시골 지역이고 남부에 있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정중해요. 그 지역의 경찰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인터뷰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시작하죠. 스콧 씨에 대해 알려주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스컷시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녀에게 이런 자잘한 선물들을 많이 사주고 동시에 그녀 주머니에 $300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에게 $100가 넘는 기프트 카드 5장을 줬죠. 그들은 아직도 매일 연락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냥 장난이라고 했어요. 뭐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아는 건 그 사람이 예전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스콧은 티파니의 인생에서 예전에 알던 사람인데 그녀는 그가 친구였다고 주장해요. 레지는 분명히 그게 단순한 우정보다 더 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녀가 대화에서 암시한 것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레지가 티파니와 함께 있을 때 몇몇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서 불륜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레지널드, 지금이야말로 네가 그녀가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거나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면 말할 때야. 왜냐하면 너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완전히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네가 왜 실패했는지 말해줄게. 네가 실패한 이유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난 안 그랬고 그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거짓말 아니야. 그는 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레지널드는 티파니가 자의로 차를 타고 떠났다고 했어요. 티파니 어머니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배경을 경찰에 제공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이 사건을 단순히 자신의 선택으로 떠난 여성으로 보기보다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다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저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녀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너 그녀한테 화내고 그녀를 때렸어. 아니요. 여기서 그런 나무 조각 만진 적 없어요. 리지, 너 다른 사람 만나? 그렇다면 말해줘. 네가 누구랑 노는지 상관 안 해. 하지만 나는 그래. 그게 바로 그가 나한테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내가 몇 가지를 확인해 볼 거거든. 아니, 난 아무도 안 만나. 그녀가 떠난 후에 그녀에게 전화했어? 그녀는 나랑 데이트할 생각 없어. 하지만 그녀에게 전화는 했어? 내가 그에게 전화했냐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뭘로 싸우겠어? 우리 만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 알지? 좀 짧은 기간이야.
알잖아. 우리 서로 말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우리가 뭘 가지고 싸우겠어. 알지? 그런 게 다 드러나게 돼. 알겠어. 끝나면 다 말해줄게. 내가 말 따라잡는다면 다른 남자가 있다는 뜻이. 그리고 내게 말해줄게. 남자에 대해 말한 거야? 아니면 뭐 다른 거든? 알지? 네가 뭔가 끌어당긴다는 거. 경찰이 누군가를 신문할 때는 항상 관계의 성격에 대해 물어볼 거야. 그리고 그는 몇 가지 걱정스러운 세부 사항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 그는 그들이 다투곤 했다고 인정했어. 그래서 레지널드 로버트스는 티파니와 함께 있을 때 조사관들에게 설명해. 티파니와 이런 말다툼을 할 때면 그들은 아이들을 통해 대화를 했다고 해. 예를 들어 내 엄마에게 이 말 전해줘, 레지에게 저 말 전해줘 같은 문자만 보내고 어른들처럼 직접 대화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들은 매우 갈등이 많은 관계였어. 나는 티파니가 실제로 바람을 피웠는지 아니면 부적절한 플러팅이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정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들은 관계 내내 서로에게 완전히 헌신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점이 분명히 두 사람 모두에게 갈등의 원인이었지. 아니면 그녀가 아무 일도 없다고 말했을 수도 있지. 내 말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달라. 야, 내 핸드폰 볼래? 그래, 뭐 그런 거지. 진짜로 그런 대사는 아니라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솔직해야 한다는 거야, 친구. 네가 그렇게 말해놓고 그날 정말 화가 치밀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잖아. 안 그래? 안녕. 뭐라고? 안녕, 잘 지내? 잘 가. 그래서 하지만 네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건데. 아니 내 말은 왜 작은 거야? 그게 있었어. 난 계속 그걸 참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내가 뭘 안다면 그녀의 위치도 알겠지. 네가 나한테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 그냥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난 며칠 동안 차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썼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차가 어디 있는지 안다면 말이야.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어. 내 생각에 그는 수사기관이 자신을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로 보지 않게 하려고 필요하다고 여긴 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결국은 이거야, 친구.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녀가 실종됐어. 벌써 8일째 사라진 거야. 그리고 너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통과하지 못했지. 상황이 좋지 않아. 이게 너를 지치게 한다는 거 알아. 네가 사랑하는 여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네가 그 여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걸 나한테 증명하려면 많이 노력해야 할 거야. 잠깐 정리해보자. 좋아. 그러니까 불륜과 바람을 피웠다는 의혹이 있다는 거지. 맞아. 하지만 티파니가 다치거나 납치됐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범죄 현장도 없고. 그래, 그녀의 차가 없어진 건 사실이지만 아파트 안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어.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레지에게 어떤 혐의도 적용할 만한 게 없어. 티파니의 실종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고. 이 모든 게 그냥 큰 오해일 수도 있지. 물론 증거가 별로 말해주는 게 없어. 그건 그날 오후 늦게까지였어. 빗산에는 추적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켜고 차량의 실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어. 차 안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거나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어. 법의학적으로 봤을 때 차는 꽤 깨끗했어. 이제 그 차는 그녀가 사는 조지아주 칼리지 파크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 차 안에서는 그녀의 지갑과 신용카드가 발견됐어. 그것들 자체가 단서가 돼.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누군가가 그녀의 물건을 훔치거나 본을 노린 게 아니라는 의미거든. 만약 그랬다면 신용카드를 가져갔을 테니까. 경찰이 갑비로드로 나갔을 때 그들은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녀의 차가 한밤중 3월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이른 아침 시간에 버려진 순간을 찾아냈어. 그래서 너는 이제 증거가 생겼으니 저 두 사람을 확인해 사건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영상이 두 사람을 식별하는 데 전혀 쓸모가 없어. 누구라도 그 영상을 보면 저 두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할 거야. 이게 어떻게 경찰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적어도 2명이 그 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처음에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 내가 원하고 필요로 했던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어. 하지만 나는 항상 전화를 하거나 보안관 사무실에 가서 형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 그리고 우리는 티파니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직접 알아보기도 했어. 우리는 수색팀도 있었는데 이름은 티파니를 찾아서였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고 이 근처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색했어. 그래서 그녀가 있었던 장소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항상 밖에서 수색하고 전단지를 돌렸어. 낮, 밤, 비, 진눈깨비, 눈 모두 상관없었어. 나는 잘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나는 그저 간절했고 내 마음이 나를 쉬게 두지 않았어. 아직 그녀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 그리고 그녀를 찾으려는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지. 또 한 주가 지나갔어. 여전히 티ffany의 흔적은 없어. 그리고 봐, 레지널드 로버츠는 지금까지 수사관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그는 제보가 있다고 해. 말해봐. 무슨 일이야? 내 말은 뭐? 네 아내가 실종됐잖아. 맞지? 응, 알겠어. 그리고 리사라는 사람이 전화했어. 친척이라고 하더라? 내가 이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전화했어. 알겠어. 누가 그렇게 말했어. 우리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녀를 월마트에서 봤다고. 알겠어. 그래서 내가 여기 오려고 급하게 차를 몰고 온 거야? 그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고 있어. 그는 그냥 그래, 내 약혼자가 사라졌어. 그리고 누군가 그녀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급하게 올라가는 중이야. 그래서 이 수사 초기에 경찰이 받은 제보가 아마 수백 건은 됐을 거예요. 조자주 저녁에 티파니를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경찰은 정말 대단하게도 그 모든 제보를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요. 그 제보들 모두가 가짜 단서였어요. 왜 우리한테 전화 안 했어요? 바로 출발했어요. 생각이 많아서 15일 동안 가는 거예요. 그냥 도착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매일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 소식도 없고 모두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제 생각엔 그가 그 순간에 즉석에서 생각해낸 말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에게 자신이 과속한 이유가 제보를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는 굉장히 긴장해 있고 계속 방어적으로 굴어요. 그냥 평범한 질문을 하려고 해도 그렇죠. 그리고 정보를 솔직하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티ffany는 이제 3주 넘게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티ffany 실종에 관한 3월 23일 기자회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건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급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한때 그녀의 실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이 걸렸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6만 달러에 달합니다. 차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고 믿게 만드는 증거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범죄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TV에서 이런 일을 보면 저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제 여동생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서 소식을 들은 게 언제였고 그때 무슨 얘기였나요? 그녀는 집을 떠나며 저와 딸을 남겼고 그 후로 우리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녀는 심부름과 몇 가지 일을 보러 나갔다가 곧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그랬어요. 카메라 앞에서의 그의 호소는 정말로 진실성이 없어 보여요. 이건 약혼자의 안위나 행방을 걱정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계적이었어요. 차가웠죠. 그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왜냐면 그는 거기 있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기본적으로 가족에 의해 그 자리에 억지로 끌려온 거였어요. 그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가 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쁘게 보이게 되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수사관들은 레지널드 로빈슨과의 또 다른 만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는 대체로 협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누구와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일과 관련해서 뭔가 단서가 될 만한 사람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그날 밤에 고속도로에서 정지당한 거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찾으려고 했다고 말했죠. 혹시 지금까지 대화한 분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연락해 볼 수 있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곤란해지진 않을 거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그러죠? 왜냐하면 그냥 이겼어요. 자기 자신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누군데요? 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세요, 리처드. 아마 그녀가 장난치고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녀가 장난치며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가 돌아올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녀가 여러 번 집을 나갔다는 걸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누구랑 같이 나가서 놀았던 거야? 난 알아야겠어. 23일 기자회견 이후에 그는 대화를 시작하지만 곧 입을 닫기 시작해. 감정적으로 변해. 그리고 복도로 나가. 그는 시간을 끌려고 해. 네가 큰 곤란에 빠질 일은 없다고 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말해. 레지. 그래, 너 안 낸 거 보여. 이제 나이 들어 보인다는 게 좋아. 뭐라고? 자, 정신 차리면 언제 다시 얘기할까? 알겠어. 나는 안 그래. 무슨 일이야, 레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털어놔. 그러면 기분이 훨씬 나아질 거야. 누군가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했잖아. 너 곤란해질 거라고. 그게 뭐야? 그는 정말로 복도에 앉아서 울고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 나 이미 전화기 가지고 있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이 일에 관련된 사람은 누구든지 기소할 거야. 렉, 나랑 얘기하고 싶어? 말할 수 없어.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어? 또 다른 사건이 생길 거고 네 시간도 필요하겠지. 이 사건을 가지고 놀고 싶다는 거잖아. 나? 누가 너를 협박해? 아니야. 너는 나를 협박하는 게 아니야. 난 갈 준비가 되어 있어. 그날 그 만남에서 가장 크게 남은 점 중 하나는 그가 보안관 사무실을 나가기 직전에 한 말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약혼녀와 당신의 미래를 위해 일합니다. 당신이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그녀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녀도 원한다면 잘 된 거죠. 우리가 그녀를 당신에게 데려오든 아니면 당신이 그녀를 집에 데려오든요. 나는 네가 집에 있기를, 집에 머물기를 바란다. 하지만 네가 우리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일은 우리 함께 하자. 레지. 그치. 우리 그냥 얘기하자.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들어봐. 멍청이 부리지 마. 내 말 들어봐. 우리 좋은 대화 중이야. 우리가 다시 얘기할게. 이 말이 고백은 아니지만 인정하는 거야. 있잖아, 네가 경찰한테 계획적으로 했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건 뭔가 그들이 계획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나 하는 말이야. 알겠어. 너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야. 분명히 레지가 연루돼 있지, 그렇지? 이 남자에 대해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하지만 모든 게 분명해 보일 때쯤 형사들은 한 발 물러서고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해. 그게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 내가 곤란해질 일이 있나요? 그녀의 실종이나 사망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돼 있다면. 경찰은 이번 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레지널드 로버트슨 외에 다른 사람도 조사해볼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다른 누군가가 티파니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때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웃인 제레미 워커인데 그는 전과가 있지만 이 사건과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레미에 대해서는 그녀의 가족들과 아파트 단지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들은 제레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와 레지의 관계가 어떤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동네 정비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고에서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했고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같은 단지에 있었고 건물 하나만 건너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잘 지내, 제레미? 안에서 얘기할래? 그러자. 제레미 워커는 레지널드와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은 자동차와 자동차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는 그 역시 범죄와 무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다른 주에서 범죄의 전력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그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 사건은 빠르게 통제 불능이 되고 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 무서워.
내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겪었던 모든 징후와 모든 데이터,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녀가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주고 있어. 제발 아니길 바란다. 그들은 정말로 조사했어. 제레미가 티파니에게 무슨 짓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주요 수사 대상인지 말이야. 그는 여러 번 조사받았지만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했어. 그녀의 무사만 바랐고 할 말이 있었다면 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녀의 실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 레지 씨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나요? 하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바뀌었어. 어느 날 거실에서 그는 무너졌다. 그리고 그는 차를 옮길 거야. 내가 좋게 사줄게. 그는 차를 잘못 탔어. 제발. 어떤 차? 네가 뭘 원하는지 기억이 안 나. 어디에 두고 왔어? 아니, 나 그를 몰라. 그냥 기억나. 상관없어. 그 사람 분명히 거기 있었어. 형, 저 문제 있는 건가요? 제레미는 말이 많은 사람이야. 제러미는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걸 좋아해요. 모르는 척 연기하죠. 그리고 제레미는 별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가 인정하는 건 이것뿐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확하죠. 그가 인정하는 건 이것뿐이에요. 레지나가 차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해서 도왔고 그 외엔 몰라요. 그때부터 모든 게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우리는 그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그녀가 실종 신고된 후에 차량을 옮기는데 분명히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가 실종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는 분명히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실종된 줄 몰랐고 왜 그가 차를 가져가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는 병으로 저를 때렸어요. 그는 우리에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고 들은 말과는 다릅니다. 그의 가족이 우리에게 말한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곧 수차차가 오면 당신을 사무실로 데려가 오늘 일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겠습니다. 친구, 네가 운전했지. 애틀랜타는 마약을 싫어해. 알지? 우리 준비하러 가야 해. 우리 준비해야 해. 우리 올라가야 해. 그래, 죽을 만큼 무서워하면서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고. 맙소사, 알았어. 그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 너랑 레지랑 얘기할 때 혹시 그녀가 그 사람한테 바람 폈다는 얘기를 한 적 있어? 야, 나는 그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그가 행복하거나 화나거나 슬퍼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 그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 지금 우리는 네가 신중하게 해준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해. 알겠지? 100% 고마워. 진심이야. 나는 너한테 장난칠 생각 없어.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레지가 여기 와서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네 말이 맞아. 그녀는 어딘가에서 죽었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제레미, 네가 하는 거야.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이 모든 일에서 내가 원하는 건 진실뿐이야. 보안관 사무실에서 형사들은 제레미 워커에게 추가 정보를 얻으려 하고 동시에 레지나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레지널드 로버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관은 차량이 발견되고 우리가 그 차량을 옮긴 사람이 레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을 때 실제로 레지에게 차량 절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들이 널 여기로 데려온 거 알아. 차에 대해 뭔가 말한 것도 알고 차가 도난당했다든지 뭐 그런 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제레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 나는 우리가 방금 밧줄 잡았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했어. 저 카메라를 보라고 했지. 내가 거기서 나를 보고 싶을 거라고 했어. 아무도 못 봤으니까. 제레미는 이미 내가 레지의 부탁으로 차를 옮겼다고 말했어. 그리고 그들이 같이 있었다고도 했어. 그래서 경찰은 그 작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가서 레지에게 이야기하겠지.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당신이 거기 없었다고 우리에게 말했죠. 맞죠? 그런데 당신 친구이자 이웃이 당신을 팔아넘기고 당신들이 함께 있었고 이 일도 당신이 했다고 말했다는 건요. 메이사운드로 돌아가죠. 차 열쇠 있으신가요? 네,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차 열쇠는 어디에 있나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열쇠를 갖고 있으니 차를 움직이려면 열쇠가 필요해요. 아니요. 그녀가 저런 훔친 물건을 훔쳤다고 기소하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레미가 우리가 했다고 했어요. 뭐 그럴지 그래요. 걔네들 월세도 밀렸고 마약 중독자인 거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레지는 돌아서서 제레미를 희생양으로 삼아요. 경찰은 휴대폰 증거와 구글 증거 같은 걸 통해서 제레미가 말한 이야기를 확인해주는 디지털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어요. 티파니의 차가 옮겨진 것에 관해서요. 제레미가 이 차량과 관련된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설명할 때 그 내용은 영상으로 완전히 뒷받침됩니다. 그는 그들이 차를 어디에 두었는지, 어떻게 두었는지 말합니다. 또 차를 두고 나서 실제로 자리를 떠났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다시 그 차량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이 영상을 본 적 없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기 때문에 정직하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기소할 거라고 말했어. 난 이딴 거 이제 끝이야. 진짜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젤리, 전해와. 짐, 나 갓지로드에 가본 적 있어. 저 카메라에 찍힌 사람은 내가 아닐 거야. 하지만 카메라에 내가 찍혔어. 카메라에 내가 찍힌 건 내가 그 길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난 집에 있었어. 여기 대차가 있어 알지? 우리가 산 그 피로각을 차 때문에 내가 기소된다니 말도 안 돼. 수사관들은 티파니 실종 사건에 레지널드가 연루됐다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단서는 가지고 있지만 그가 그녀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죠. 그가 그녀의 차를 옮긴 증거는 있지만 다른 증거는 있나요? 제레미 워커는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가 형사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의심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온 이유 중 하나는 레지 씨가 감옥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레지 씨가 당신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증언하실 수 있나요? 그게 그날 밤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보는 유일한 점은 문제의 일부가 이제 당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 사건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려고 한다면, 특히 녹음까지 받게 된다면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네. 그럼 제가 바로 그 사람을 감옥에 넣겠습니다. 제일 두려운 건 그 자식이 차를 타고 와서 내 등 뒤에서 총을 쏠까 봐요. 그래서 그는 그녀의 차량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 혐의는 판사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레지는 이제 제레미가 나를 배신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을 나와 제레미 워커의 아파트로 가 그를 대면하려다 즉시 배회 및 수상한 행동 혐의로 다시 체포됩니다. 그는 그 혐의로 보석금을 내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그를 계속 수사선상에 두고 우리가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혐의를 적용하는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들입니다. 형사들이 티파니가 사라지기 몇 달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지금 출동 가능한 분들은 로어 페이에빌 로드 6611번지 인근의 분된 신고에 대응해주세요. 이제 전화 종료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인. 잘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어떤 노인은 그를 오래 보고 싶어해요. 작동하지 마세요. 날 길들이는 게 아니야. 넌 날 죽이고 있어, 레디. 네 파트너는 어디지? 나 무섭게 하지 마. 여보세요? You got it. 코이타 카운티 넘버 1. 코이타 카운티 넘버 1 들리세요? 티파니의 가장 친한 친구, 그녀가 우리가 전혀 몰랐던 납치 사건을 처음 언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레지라는 사람이 그녀를 어떤 집으로 데려가서 그녀를 향해 총을 쏘고 그녀를 묻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고 언제 일어난 일인지도 모릅니다. 유닛 가용 상황을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분쟁 가능성 관련해 로어 페이어빌 로드 6611번지로 출동합니다. 이제 전화를 끊으셔도 됩니다. 그는 울거나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보세요? 네, 여기는 코에타 카운티 911입니다. 이 번호로부터 끊어진 전화가 있었습니다. 모두 괜찮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에 밖에서 전화기를 들고 앉아 있었어요. 너 전화기를 장난치고 있었어? 그건 아니야. 알겠어. 알려드리자면 남성 발신자가 다시 연결되어 실수로 전화했다고 했고 여성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발표해야 할 것 같아. 그들이 곧 현장에 도착할 거야. 80받고 이제 시도가 처벌라 이거야.
하지만 그녀는 우리에게 경찰이 불려왔고 그들이 경찰에게 차를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해줬어. 그래서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게 정말 이상하게 들려. 왜냐하면 만약 이게 어떤 납치나 큰 사건이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잡혔다면 왜 우리는 그에 대한 보고서를 찾을 수 없는 거지? 조사 후반에 수사당국은 이렇게 말했어. 정확히 그곳이 어디인지 알아보자. 어쩌면 그녀가 두 번째로 그곳에 끌려갔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들은 보고서와 911 신고 전화를 다시 확인해서 실제 사건을 찾아낼 수 있었어. 그건 2020년 11월 13일이었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일단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다 모든 걸 파악하려고 하는 팀이에요. 알겠죠? 안녕하세요.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알겠어요. 왜 그런 거죠? 내가 무슨 말려면 그다음 날 죽일 거예요? 그 사건은 논안 경찰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했지만 그들조차도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한 맥락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전화기록, 사건, 교통단속 등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뒤져야 했고, 차량 번호, 전화번호를 하나하나 걸러내면서 말 그대로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수색했습니다. 여기는 카우에타 카운티에 있는 빈집, 버려진 집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녀를 그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집 안에는 리클라이너 의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어떻게든 케이블 타이로 묶여서 그 의자에 결박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권총으로 그녀를 위협했어요. 그가 널 죽일 거라는 게 무슨 뜻이야? 여보, 내 아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알아? 우리 사귀고 있어. 그 남자랑 있는 걸 내가 딱 잡았어. 걔는 내 차랑 물건도 훔쳤고 왜 바람 폈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리고 너 교도소에서 일한다며. 난 그냥 너 교도소에 있잖아. 너 교도소에 있잖아. 내가 들어갔어. 알겠어? 야, 있잖아. 내가 방해가 됐던 것 같아. 집에 다시 갔대. 걔는 자리에 있었어. 곧 알게 될 거야. 집에 다시 갔대. 알겠어.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 지인노에 차를 대고 차 돌려서 나올게. 그녀는 아니야 라고 했어. 아니야. 네가 진짜 저질렀구나. 티파니는 정말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 그녀는 경찰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했어. 그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했거든. 그는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그녀가 바람 피우는 걸 잡았다고 말하고 있어. 그녀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게 거부하고 있어. 경찰은 차량을 대충 수색했지만 총기는 발견하지 못했어. 그녀는 협조하려 하지 않은 채 도로 옆에 있었어. 경찰은 체포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느꼈어.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함께 현장에서 풀려났어. 카우에트 카운티의 새 아이의 엄마는 여전히 실종 상태이고 그녀의 약혼자는 몇 주 만에 두 번째로 다시 구금됐어. 티파니 포스터의 약혼자인 레지널드 로버트스는 어젯밤에 체포됐어. 지금까지 로버트스는 약혼녀의 실종과 관련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어. 하지만 당국은 그에게 납치와 가중 폭행 혐의를 적용했어. 당국은 그 혐의들이 35살의 포스터가 실종 신고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어. 그래서 로버트스는 지금 이 납치 혐의로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어. 이건 11월 사건과 관련이 있어. 그리고 이로 인해 그녀의 실종 사건이 체포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어. 네가 티파니를 빈집에 데려갔던 일 기억나? 우리가 얘기했잖아. 네가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지, 맞지? 참피를 찾았어. 선반 위에 있어. 알겠지? 모든 걸 다 찾았어. 우리가 거기서 나올 때 멈춰 세워진 영상도 있고 내가 보낸 것에 대한 것도 있어. 911에 전화한 것도 용기였지. 하지만 우리 둘 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있잖아. 우리는 홈디포에서 구입한 케이블 타이와 집 타이 종류의 영수증도 찾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버려진 집에서 발견된 것들이었죠. 그녀가 납치되어 그 버려진 집으로 끌려가기 전날이었어요. 나는 아무도 납치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해야 하는 거야. 내가 궁금한 건 저 안에 뭐가 있는지야. 난 납치하지 않았고 폭행이라고 말했다. 내가 그녀에게 손 찍어 말 거야. 야, 그는 아직 살아있지?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찍었어. Bullshit. I don't know. No. You know what happened to her? You gonna end up going down a cold-hearted killer. I don't know. 난 살인자가 아니야.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그가 그 혐의로 보석 없이 구금되고 기소된 후에 수사기관은 그녀를 찾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가 경찰에게 그가 나를 납치했다고 말했을 거라고 확신해. 아니요, 그녀는 나는 사람과 이야기 못해요 라고 했어요. 아니, 그녀가 그랬어. 그리고 그 아이가 너를 많이 때렸고 나도 바로 거기서 맞았어. 동의해? 그게 사실이라면, 하지만 난 그녀를 납치해야 했어. 그래서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가 그랬다는 것도 믿어. 또다시. 이제 우리는 이 교통 단속의 바디캠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상황을 보는 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심정이나 그녀가 겪고 있었던 감정을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약간 슬픔 같은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에게조차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때 제 딸에 대해 잔소리를 했어요.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만약 내 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대지 말고 그냥 떠나라. 그런데 그는 결국 이렇게 했어요. 티파니의 어머니 카트리나 힐은 로버트슨이 티파니가 사라지기 몇 달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에게 말했다고 경찰에게까지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납치 사건은 분명히 이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그 사건 덕분에 우리가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레지, 네 DNA를 채취할 영장이 있어. 입 좀 벌려줘. 어떻게 해야 하죠? 제 차트에 적혀 있어요. 아니, 그렇게는 안 돼. 입 벌려. 이제 더 이상 좋게 말 안 할 거야. 앉아. 엄마! 그때부터 그의 태도와 대화 참여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현재 조지아주에서 250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실종자들 중에는 티파니 포스터도 있습니다. 티파니 포스터는 6개월 넘게 실종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치 다음 주 에피소드를 기다리듯 정작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인생인 거예요. 이건 드라마가 아니에요. 아무도 각본을 쓰지 않았고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는 납치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2023년까지 그가 감옥에 있었던 이유였죠. 몇 달이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용해졌고 레지널드 로버트슨은 다른 혐의로 복역 중이었고 아직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티파니 실종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고 이때는 단순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몇 달쯤 후에 새로운 형사가 그녀의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그가 말하길 제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건 정말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가 진심을 다해 우리를 도와주고 티파니를 찾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애써줬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는 잠을 며칠 못 잘 수도 있고 밥도 못 먹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 사건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일에 착수했죠. 제가 이 사건에 투입됐을 때 보안관 사무실의 고위 관리자들과 수사부서의 상사들은 사건이 진전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마치 방금 일어난 것처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서류 보관 상자 몇 개 분량의 문서와 CD 그리고 플래시 드라이브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영상 증거, 바디캠 영상, 휴대폰 데이터 추출, 기지국 기록, 그리고 소셜미디어 자료 등 증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벅찬 일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스테이시입니다. 저는 여기 보안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당신의 실종된 약혼자 얘기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매번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상황이 어떤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복잡한 상황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여러분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미지의 것들을 제외하면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의 타임라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지의 휴대전화는 제 생각에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준 진짜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티파니의 휴대전화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지의 휴대전화를 통해 그녀의 통신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주 음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어떻게든 계속 참아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남자 때문에 계속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한계점이 올 거야. 넌 계속 나를 자극하고 또 자극하고 또 자극하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레지르! 그는 오디오 파일을 삭제하지 않았고 다른 곳에 저장돼 있었어. 나는 여기로 내려와 보기로 결심했어. 로버트가 아직도 같은 곳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거야. 난 이런 장난에 쓸 시간 없어. 내가 했던 일은 네가 해왔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납치 사건이 있었던 시기와 그 사이에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그가 그녀가 떠날 거라는 걸 깨닫기지가 이번에는 정말 진지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시점이었죠. 그는 그녀에게 과도한 애정 공세를 퍼부으며 둘의 관계가 옳다는 걸 설득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 관계에 집중하고 있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제 일들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제가 발이 묶이지 않도록 하려고요. 하지만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말해봐요.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누구와도 당신과도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거나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랑 잠자리를 해도 그런 말은 하지 마요, 레지. 넌 나한테 신경도 안 써. 집에도 안 와. 이런 말은 제발 하지 마요. 나는 영원히 여기 머물면서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깊이 사랑에 빠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랑한 건 처음이에요. 이 관계는 해로워요.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번 밤에 당신이 차를 탄 일로 제가 무시했던 건 당신도 뭔가에 휩쓸린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당신이 평가라고 하네요. 좋아요. 평가. 그게 바로 경찰이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에 그가 그녀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였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녀가 다음날 아침에 그에게 문자를 보낸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난 안 된다고 했는데 당신이 억지로 했잖아요. 라고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그녀를 부르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네, 정말 좋았어요. 알겠어요. 서둘러요. 그는 티파니에게 자신이 그녀를 강간했다고 인정했어요. 그건 자백이네요. 2023년에 우리가 정황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추가된 강간과 살인, 그리고 금융거래 카드 사기 및 절도 등의 추가 혐의들이 있었습니다. 티파니가 사라진 후 수년이 지나 2023년에 이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맞물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티파니가 실종 신고된 후 그가 그녀의 차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가 이 차량을 타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몇몇 가족은 이 남자를 두려워하며 그가 티파니 실종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의 모든 부분에서 허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신용기록에도 아무런 활동이 없습니다. 모든 계좌, 모든 활동이 2021년 2월, 3월에 멈췄습니다. 그렇게까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사건은 다시 제레미 워커로 돌아오고 그가 티파니 실종에 실제로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로 이어집니다. 제레미와 레지, 그들은 ATM 기기에서 티파니의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어요. 그건 나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또한 제레미가 레지와 함께 철물점에 가서 삽과 볼트 커터를 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제레미 워커는 목재 파쇄기와 도구에 관한 전화를 하는데 관여했어요. 그리고 레지널드가 티파니의 시신을 은폐하는 데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도구와 방법을 구하는 데에도 관여했어요. 그는 분명히 티파니의 차를 가져가고 옮기는 데에도 관여했어요. 그는 확실히 관여했지만 그가 이 일을 계획했거나 혼자 행동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건 100% 레지널드의 역할이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하고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질투를 느꼈죠.
그는 그녀에게 불륜이 있었다고 암시했고 그것이 두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 레지의 생각에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상황을 그려놓으면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사람들이 그녀가 도망쳤거나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쉽게 믿을 거야. 그냥 사라진 거지. 별일 아니야. 볼 것도 없어. 그냥 지나가. 또한 교도소에서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다가와 저는 이 남자와 같은 수용동에 있었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녀가 죽었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시신 없이도 살인을 포함한 범죄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죠. 레지널드 로버츠는 공식적으로 10건의 형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레미 워커 역시 타인의 사망을 은폐한 혐의와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티파니가 실종된 지 수년 후 두 남성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 법정에는 카메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에 있을 때 카우이타 카운티에서 긴장됐어요. 보안관 사무실은 자기 일을 제대로 했어요. 저는 있잖아요. 너무 벅차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을 잡았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천재 범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단연코 제가 맡아본 사건 중에서 가장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배심원들이 티파니가 사망했다는 것을 믿을 거라는데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 사건에 들어갔어요. 그가 그녀를 죽였다고 믿을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레지널드의 이복 형제가 와서 증언했어요. 그는 그녀가 사라진 지 며칠 만에 레지널드가 그녀의 차를 몰고 다녔다고 배심원들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레지널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배심원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건 좀 이상한 반전이 있다고 말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수사 초기의 형사들은 로버츠의 이복 형제로부터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친어머니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녀가 어떤 여자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칼에 찔려서 죽었다고 해요. 우리 모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가 아파트에서 그녀를 살해한 다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녀의 시신을 차에 옮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의 사촌과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가 사촌에게 자신이 그녀를 총으로 쐈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로버츠의 사촌은 로버츠이 자신에게 티파니를 테이저건으로 공격했다고 고백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녀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테이저건을 쏜 후 테이프로 묶고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 그녀의 총으로 머리를 쏘았다고 합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정말 무너뜨렸던 건 레지의 사촌이 증언대에 올라가서 레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우리에게 들려줬을 때였어요. 그가 티파니에게 했던 일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가 말할 때 저는 그게 제 온몸을 관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경우였어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가능한 모든 실마리를 따라가야 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는 그가 그녀를 죽였다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믿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로어 페이어빌 로드 사건에서 시작해서 그 이후에 쌓인 모든 것들과 모아진 모든 증거들을 보면 그게 유일하게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어노이는 로버츠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그녀의 차와 직불카드 사용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의 이론인 나무 파쇄기를 이용해 시신을 처리했다는 증거도 없었고 워크가 티파니의 실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검찰팀은 이 모든 증거를 배심원들에게 2주 동안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증거를 잘 준비했고 그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2주간의 증언과 50명 이상의 증인, 이 증언대에 선 후 그리고 이 사건에 압도적으로 많은 정황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단 6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레지널드 로버츠, 첫 번째 혐의는 납치입니다. 두 번째 혐의는 1급 주거 침입입니다. 세 번째 혐의는 가중 폭행입니다. 네 번째 혐의는 불법 감금입니다. 다섯 번째 혐의는 강간입니다. 여섯 번째 혐의는 악의적 살인입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결합니다. 일곱 번째 혐의
타인의 사망을 은폐한 혐의. 8번째 혐의 금융거래 카드 사기. 9번째 혐의 절도. 그리고 10번째 혐의 1급 위조 배심원단은 피고를 유죄로 판결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망을 은폐한 워커 피고에 대하여 배심원단은 피고를 무죄로 판결합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 배심원단은 피고를 유죄로 판결한 것입니다. 정말로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어요. 불안감이 극에 달했죠. 법정은 정말 조용했고 정말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었어요. 정말로 그 긴장감을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모든 혐의에 대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죠. 그 말을 듣자 그녀가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배심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이 사건과 수사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옳았다는 안도감과 정당함이 정말 벅차올랐어요. 재판이 끝난 후 카트리나를 안아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아이를 해친 사람이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저도 그게 위안이 되었어요. 4년 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끝에 레지널드 로버슨은 살인을 포함한 10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 제레미 워커 역시 애틀란타 주차장에 티파니의 차를 버리는데 가담한 혐의로 더 가벼운 죄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비공개 재판이 끝난 후 언론과 대화한 배심원들. 그들은 로버슨의 법정에서의 행동이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노려봤다고 하는데 그 때문에 배심원들이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차를 보내주실 수 있다면 그거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10년을 복역하고 나면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고마워요. 그는 당신의 것을 사용할 거예요. 차를요. 그들은 더 내지 않고 그냥 당신에게 갈 거예요. 와. 살면서 받아들이세요. 제 이름은 브루스입니다. 제레미 워커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레지널드 로버슨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3건과 추가로 8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와 제 가족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제 여동생뿐 아니라 어머니, 딸, 이모까지 모두 빼앗아 갔어요. 이 4년 동안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지내는 것은 우리 위에 들이워진 구름과 같았는데 오늘 그 구름이 거친 것 같아요. 기도와 그리고 우리는 부탁드립니다. 저는 티파니의 맏아들입니다. 저는 사실상 4해 동안 어머니 없이 성장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번 판결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행방을 알게 되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찾는데 가까워졌지만 레지가 시신을 먹어서라도 경찰이 찾지 못하게 할 거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절대 찾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레지널드가 누구에게든 말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에게 이 모든 것은 권력과 통제에 관한 문제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그녀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이 그가 그녀에 대해 가진 마지막 통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요즘 많은 일들과 제 여동생 이야기까지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듯이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상대방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는 아무도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게 때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티파니가 아직도 실종 상태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들었거나 말했거나 봤다면 그들은 반드시 수사당국에 연락해야 해요. 저는 정말로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그리고 저에게 진정한 마무리는 제 아이를 직접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반드시 그녀를 찾고 집으로 데려올 거라고 믿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올 거예요.